자, 저는 전열교환기 전문 시공 그룹이라고 하는 에어윈프로의 대표 강남주라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환기장치를 이제 유통을 했습니다. 건축 자재를 유통하다 보니 한 5년, 6년 전에 유통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배관 자재도 일부 유통하게 되고, 근데 쓰는 자재만 쓰고 정말 중요하게 써야 될 자재들을 안 쓰고, 그리고 환기장치에 대해서 제가 납품하면서도 업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라 잘 모르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서 공부를 해보니 복잡하기도 하고 꼭 해야지 될 거,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직접 한번 공사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서 한 3년 전부터 공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공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에어윈프로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3년째 시공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그 이천 마장 쪽에 있는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원래 목조주택 자재를 수입하고 전국에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 전부터 시공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교육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취급점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매달 또는 분기마다 계속 교육을 받고 있고 배출되고 있고 시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급하는 품목을 보면 국산 제품은 경동 나비엔 제품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 제품 중에 우선 가성비가 제일 좋고요. 가성비보다도 제품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 이 정도 제품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저희가 자부하기 때문에 경동 나비엔 제품을 거의 한 80% 이상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츠 흰펠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젠더하고 컴포벤트는, 젠더는 이제 독일산이고 컴포벤트는 유럽의 다기업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습 환기장치 휴미컨이라는 제품, 그런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부자재가 상시 재고로 운영되고 있고, 환기장치가 한 20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지사 취급점 교육을 시공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설치 시공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회사 틀리게 이런 시공 매뉴얼을, 전열교환기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축주들한테 감리 보고를 1회차, 2회차를 해드리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죠. 좀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마라톤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등번호도 붙여가지고 달리기 할 때도 홍보하기도 하고요. 사실 마라톤이 호흡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사람도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 호흡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붙여서 또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옆에 있는 세스코라는 회사를 좀 모방을 하거나 이제 본따서 저런 브랜드로 좀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 환기 장치가 이제 왜 설치가 돼야지 되고 지금 어떻게 확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200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202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100세대 이상에 대한 아파트하고 일반 큰 건물에 대해서 환기장치 의무화가 된 딱 그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가 됐을 때 이거를 점점 확대를 했습니다. 100세대에서 30세대 이상 아파트는 무조건 해라. 그래서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은 모두 다 환기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더 확대되려면 30세대가 아니고 10세대, 아마 이제 개인주택도 의무화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환기장치를 달므로써 우리 건강보험료도 낮춰질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적게 될 겁니다. 당연히 전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쓸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건축물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 또 건강보험료에 관련된 거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의무화를 시키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기장치를 정부 지원 사업으로 더욱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시행됐던 이제 장기 요양 기간에는 1년에 한 43억 정도의 예산을 써가지고 80% 정도의 지원을 하고 20%의 자부담을 해서 요양시설에 자꾸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올해가 2년 차고 내년이 3년 차고 해서 총 14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매년 그 극소 환기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또 학교 이런 데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린 에너지 주택이라고 하면 거기에 전열 교환기도 이제 의무화 시켜서 그린 에너지 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열 교환기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지 됩니다. 개정 후에 지금 2021년도에 30세대 공동주택, 그 다음에 각 다중이용시설에 저렇게 몇 회배 이상이 되는 건물은 무조건 의무화 시켜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 밑에 세 가지 그림을 해놨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환기장치 의무화 되어 있는 곳에. 첫 번째는 일종 환기라고 부르고요. 양쪽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터가 달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계로 강제로 급기, 안으로 넣어주는 걸 급기라고 부르고 밖으로 빼주는 것을 배기라고 부릅니다. 급기와 배기를 모터를 써서 할 수 있는 일종 환기장치.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전열교환기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만 하죠? 급기만 하잖아요. 급기만 하는 장치, 이종 환기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가 뭐만 하죠? 배기만 하잖아요. 주로 어디에 있죠? 우리 화장실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에 있는 게 3종 배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게끔 의무화 시켜놨는데 어느 날 2종이랑 3종이랑도 해도 되니까 했다가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안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2종 같은 경우는 안에다 풍선처럼 바람만 집어넣는 거잖아요. 바람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러면 이걸 양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공기들이 가득 찬 압력이 높은 공기가 되는 플러스 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 빠져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들이 틈새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2종보다 더 심각한 건 3종이 계속 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음압이 걸립니다. 음압이 걸리면 어딘가에서 공기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미세 틈으로 인해서 또 하수구를 통해서 각종 뭐 이렇게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2종과 3종은 잘 안 하게 되고요. 하더라도 일부 그 공간에서만 하게 되고 대부분 다 일종 환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전열 교환기 위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기와 배기가 두 개가 압력이 맞아야지 정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압이 좋겠습니까? 약간 양압이 좋죠. 왜냐하면 이 필터를 통해서 오는 압력들이 필터가 점점 막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뭔가 유입되는 것보다 그래도 빠져나가기 낫거든요. 그래서 약간 5% 정도의 양압을 만들어주는 게 대부분 기계 세팅도 그렇게 돼 있고 시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란 친구가 있고 TVOC가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부릅니다. 이렇게 알코올에서 나오는 이제 발산되는 이런 휘발되는 것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CO2가 우리가 호흡하면서 나오는 이런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뱉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의 그 중요한 유해 물질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크기를 딱 보면 제가 이렇게 비교해 놨죠. 얘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걔가 그다음 크고 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미세먼지도 많이 문제가 되지만은 CO2가 건강상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얘도 안 좋고 다 안 좋죠. 하지만 걸을 수 있는 양이 필터의 촘촘함에 의해서 얘는 잘 걸러지겠죠. 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얘는 필터가 아무리 좁아도, 그러니까 작아도 거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거르지 못하니까 공기청정기가 필터로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 공기를 계속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기장치는 외부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여서 안으로 넣고 안에 있는 공기를 그 양압을 통해서 정압을 맞추기 위해서 빼내니까 이런 환기가 저절로 되면서 이런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로는 얘를 해결하고 그리고 필터 환기로는 얘네들을 하는 게 전열교환기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열과 습기를 교환시키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쾌적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이 환기장치의 목적이죠. 다음 화면은 각 다중시설에 맞게끔 연면적에 맞게 의무화되어 있는 그 면적을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중시설의
환기하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시간당 15회를 환기해라. 그리고 사무실은 6회를 환기해라. 이렇게 이제 표가 의무화되어 있는 표고요. 실제 면적 기준했을 때도 해배당 이 정도의 환기량을 가져라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기준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료만 갖고 있으면 내가 식당을 하겠다 그러면 요거에 맞는 풍량을 선택할 수 있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표에 적용시켜서 몇 CMH의 환기장치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요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한 가지 다른 거는 환기장치는 크게 면적 플러스 면적 곱하기 높이를 하게 되면 최적이 나오잖아요. 이 공간에 있는 부피에 의해 환기의 횟수나 풍량을 고르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한 사람당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몇 명인지에 따라서 풍량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기 횟수를. 그래서 지금 가장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게 지하도 상가죠. 인당 36 메다 세제곱만큼의 환기량을 가져라라고 그러죠. 저걸 갖다 CMH라고 부릅니다. 약 36 CMH를 한 명당 확보해라는 거죠. 그럼 여기 100명이 만약에 있는 지하 상가라고 하면 의무화된 그 양으로 따지면 몇 CMH가 3600 CMH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설치해 놓은 게 아마 200 CMH 정도의 그 환기장치인데 그러면 몇 개를 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해야죠. 기계가 엄청 커지든 여러 개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환기장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떤 데는 이 공간만큼 더 큰 데도 있어요. 환기장치가. 보통 25에서 거의 36가지 정도에 되는 환기량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